얘들아 기압 답해봐. 기압. 그러니까 기압에 어떤 식으로 그 정확하게 말고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시험에 나올 것만 빠르게 찍어주고 문제 바로 풀고 그리고 오늘 기압이랑 힘 다 하고 가자 얘들아. 알았지? 일단 기압 할 때 너희들 그 영어로 기압도 왜 압력이라 부르냐면 누르는 힘이야. 왜? 결론적으로는 공기도 입자인데 입자끼리 부딪히면 얘들 봐봐. 부피끼리 얘들아 부딪히면 면적끼리 닿는다. 닿죠? 그래서 그 면적끼리 닿는 거를 압력이라 불러요. 누르는 힘. 그래서 압력은 영어로 이렇게 P라고 써요.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 이런 말 들었어? 프레스. 프레스 들었지 얘들아? 너희들 뭐 이런 말 들어?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뭐 벤치 프레스 또는 뭐 밀리터리 프레스. 프레스가 누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눌렀다. 어떻게? URE 붙이면은 누르는 힘이라는 명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붙이면 프레셔의 약자고 압력은 일단 얘들아 기압 배우기 전에 압력의 정의도 제대로 해야 돼. 압력은 약자로 P만 쓰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더라. 이거 많이 쓰더라. 압정과 나무 도막 중에서 당연히 누가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 몰빵돼 있어? 압정이지.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힘이 세죠. 자, 얘들아 면적 혹시 영어로 뭐라 부르는지 아는 사람 있어? 면적은 되게 영어로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서피스? 서피스 되고 또는 너는 그 구역이 영어로 area잖아. area가 얘들아 면적으로는 단어도 써요. 알았지? 그래서 보통 얘들아 압력할 때는 면적을 a로 많이 써요. area. 그래서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몰빵당하죠. 그래서 압력이 커요. 그리고 봐봐. 얘가 만약에 둘 다 5N이 했을 때 분명히 압력이 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자, 만약에 나무 도막을 두 개 이렇게 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비교 가능해? 불가능하지. 면적이 다르고 무게 다르니까 맞지? 근데 이건 가능해 불가능해? 나무 도막 하나랑 두 개. 가능하죠? 똑같은 나무 도막 했을 때. 이때 누가 더 누르는 힘이 세? 당연히 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힘은 뭐야 얘들아? 무게는 얘들아 뭐랑 똑같다 쌤이? 힘. 그래서 쌤이 뭐라 했어? 무거운 것과 힘은 같은 말이니까 쌤이 중력으로 분석했죠. 맞죠? 그래서 힘은 얘들아 쌤 뭐라 했어? 질량이 뭐 하는 거라 했어? 모든 질량이 가속하는 거라 했지. 힘 가해볼게 얘들아. 빠르기가 변하죠. 가속하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압력이 세다라고 하려면은 무게, 즉 힘이 세야 되니까 힘 자체는 영어로 포스라 해서 F라 써요. 그래서 힘이 크면 압력 세고 면적이 작으면 압력 세고 그래서 압력은 면적당 힘이라 부르고 단위는 힘은 뉴턴 area 면적은 미터 제곱 뭐 센티미터 제곱 뭐 킬로미터 제곱 다 되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얘는 줄여서 보통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미터를 많이 써 얘들아 알았죠 요새? 그리고 요게 압력의 정의고 자 얘들아 선생님이 압력 정의를 했는데 얘들아 이거 시험 나오는데 봐봐 이거 봐 연필 잡고 연필 뾰족한 부분 말랑말랑한 부분 둘 다 힘 시험범인가? 기압 시험범이 아니지 우리? 야, 빨리 풀어 얘들아 누냐 빨리 풀어 자 얘들아 연필 얘들아 봐봐 연필 봐봐 연필 딱 했을 때 얘들아 이거 시험 나온대 혹시 뾰족한 부분이랑 뾰족하지 않은 부분이랑 힘이 같을까 다를까? 맞춰봐. 봐봐 말 못하지. 왜 같은데? 힘을 똑같이 주니까 같죠.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봐봐. 내가 손바닥을 때리게 할 때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내 손도 아파져 안 아파져? 아파져요. 왜? 힘은 내가 가한 만큼 더 세게 나도 부딪히지. 내가 더 세게 부딪히면 내 손도 세게 어떻게 돼? 밀쳐지지.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장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둘 다 양쪽으로 힘을 똑같이 받지. 근데 뭐는 달라? 압력은 다른 거야. 얘들아 힘과 압력은 정의가 달라요. 압력은 면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힘은 말 그대로 순수한 힘을 말이야. 이 질량이 빠르게 바뀌는 거. 그래서 요거 주의해줘야 돼.
누를 때는 힘은 같지만 뭐는 다르다? 압력이 다르다. 이해했어 얘들아? 시험 나온 데 있어 쌤이. 알았지? 오케이. 얘들아 기체 압력할 때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방금 압력에 대한 정의를 배웠는데 너희들 그 공기끼리 부딪힐 때 있잖아. 충돌하면은 면적끼리 닿지. 그 얘도 일종의 누르는 거 맞아 맞아. 맞죠? 그래서 얘도 기체끼리 부딪히는 것도 압력이라서 기체의 압력 줄여서 기압이라 부르는데 우리 지구가 있는 쪽에 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어. 근데 휘어 있는 공간에 어때? 기체가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어? 중력을 해서 잡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표면에서 이 기체가 잡고 있는 이 충돌하는 힘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했어. 1기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을 뭐라 정한 거야? 얘들아 단순하게 1기압 정한 거야. 알았죠? 근데 얘들아 이 1기압은 요렇게도 분류돼요. 학교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당하지 말고 얘들아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혹시 대기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대기. 맞아. atmosphere. 근데 얘들아 혹시 쌤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거 혹시 알려줬나? 뭐라고 바꿨어? 뒤에 뭐라고 쓴다 했어 쌤이? IC atmospheric pressure 이라고 불러요. 약자로 ATM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1기압 대신 ATM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려우면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다. 근데 학교에서 나오면 당황하지 마더라. 알았죠? 똑같은 말이다. 동음이야 동음어. 알았죠? 안 알죠 금방? 알았죠? 자 얘들아 여기까지 기압의 정의 한번 다 해봤고 자 그럼 쌤 문제 내볼게요. 자 지금 쌤이 축구공에다가 공기를 주입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기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 많아져? 많아지. 그럼 충돌수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충돌수가 증가하면 얘들아 어떻게 돼? 기체의 압력이 세진다 할까 약해진다 할까? 세진다. 자 바깥쪽에 안쪽에 공기를 계속 주입해. 사방으로 부딪히면서 얘가 이 축구공 내벽을 쳐 안 쳐? 치지. 그치? 그러면서 봐봐. 바깥쪽은 항상 몇 기압이야? 그래서 말했어. 우리 평상시에 우리 지표면에 있는 기압 몇 기압을 했어, 쌤? 오케이, 1기압. 똑같지 항상? 근데 공기를 주입시켰어. 그럼 이 화살표 길이가 원래 똑같았었는데 봐봐. 공기를 주입하는 순간 이 화살표 길이 길어져 안 길어져? 길어지면서 누가 이겨? 내부의 압력이 이겨? 외부 압력이 이겨 얘들아? 내부가 이기지 맞지? 그러면서 부피가 점점 어떻게 되더라? 커지지 맞지? 자, 더 해야 되더라. 자, 압력에 기압은요. 이 미래의 일을 상상을 잘해야 돼. 알았지? 볼게요. 얘가 커지면은 공기를 더 이상 주입시키지 않아도 계속 커질까? 아니야. 왜 그럴까? 봐봐. 내부의 압력이 외부 압력이 이겼지. 그럼 힘이 누가 이겼어? 내부가 이겼지. 근데 부피가 커지면 공기 입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지. 그럼 또 힘이 약해져 안 약해져? 약해지는 거야. 왜? 봐봐.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 왔다 갔다. 근데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왔다 갔다가 작아지지 맞지? 왔다 갔다가 머니까 힘이 작아지지. 그러면서 화살표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더라 다시? 작아지죠. 충돌수가 감소하잖아. 어차피 외부는 항상 1기압이지. 맞지? 그래서 작아지면서 다시 똑같아지는 거야. 어때? 얘들아 힘이 똑같으면 멈춰? 멈추죠. 맞지? 봐봐. 쌤이 왼쪽에서 5N 오른쪽에서 5N 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이거 뭐라 부르냐? R자 힘이 0이라 불러요. R 힘이 0이다. 힘의 평행상태인 거야. 그래서 기압에는 더 이상 안 커지는 거야. 여기다 공기를 더 주입하면 또 어떻게 돼? 또 어떻게 되더라? 화살표 또 길이지. 그럼 또 어떻게 커져? 커지지. 근데 또 어떻게 되더라? 화살표 길이가 또 커지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길어지니까 힘이 다시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죠. 멈춰버려. 봐봐. 우리가 풍선을 주입할 때는 하는 순간 풍선이 커지 안 커져? 커지지. 근데 풍선에 공기를 더 이상 주입하지 않으면 왜 멈춰버릴까?
풍선을 넣는 순간 충돌 힘이 세지지. 압력이 세지지 기압이. 근데 압력이 세진과 동시에 부피가 커져 안 커져? 그 동시에 뭐가 쫓아가죠? 또 다시 내부에 압력이 작아지지 맞지? 그래서 더 이상 풍선이 안 커지는 거야. 안 어렵죠? 근데 시험에서 또 뭐가 나오는지 알아? 이런 거야. 봐. 풍선 얘들아, 헬륨 풍선 얘들아, 너희들 공기보다 가볍단 말이야? 놓았어. 공기도 가벼우니까 떠 안 떠? 떠요. 너희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서 세죠. 생각해봐. 생각해봐 얘들아, 지구에서 멀어져. 그럼 중력이 약해지겠어? 약해지지.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 휘어있는 공간에서 탈출하지. 그러니까 공기는 작아지는 거야. 봐봐. 얘네들 볼게. 얘네들 뭐 아이가 나갔다. 여기 더 이상 공간이 안 휘어져 있지. 그러면 더 이상 여기는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점점 지구로 가까운 갈수록 공간이 파이지. 그러니까 공기를 그만큼 많이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풍선을 놓았을 때 왜 풍선이 계속 커지냐?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작아져? 작아지지. 공기량이 되라. 자, 공기량이 작아진다. 충돌수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 그러면 외부 압력은 기압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똑같이? 감소. 얘들아, 충돌수랑 기압이랑 똑같은 말이야. 혹시 내 영어에서 패러프레이징 하다는 말 들었어? 패러프레이징. 똑같은 말로 번역한 거야. 그냥. 알았지? 충돌수 감소, 기압 감소. 그럼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되더라? 풍선이? 외부가 감소하잖아? 그럼 내부가 이겨 안 이겨? 이기지. 봐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외부의 압력은 1기압보다 작아져? 작아지지 맞지? 그러면 내부가 계속 이겨 안 이겨? 계속 커진다. 그래서 언젠가는 터져요. 아까 얘들아 이거는 달라 안 달라? 다르지? 요 두 개 차이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이거 뭔 차이인지 알 것 같아 얘들아? 봐봐 얘들아 봐봐. 축구공은 아까 외부의 압력이 1기압이 고정이야 변했어? 고정이지. 근데 풍선을 놓아서 올라가는 거는 외부 압력이 고정이야?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얘들아. 이해했나? 시험 나온다 쌤이? 나온다 얘들아?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더라.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거의 다 했고 우리 그 보일 법칙 빠르게 볼게요. 보일 법칙 얘들아 제일 쉬워. 빠르게 볼게 얘들아 보일 법칙. 자 이런 느낌이야. 아까랑 똑같은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얘들아 풍선을 아까 쌤이 놓았다 했잖아. 놓는 순간 얘들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외부의 압력이 점점 어떻게 돼? 1기압보다? 줄어든다 했지 맞지? 풍선이 올라갈수록. 그럼 봐봐. 외부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내부가 이기지 맞지? 힘이 더 세니까. 그러면은 부피가 커져 안 커져 계속. 자 이게 바로 보일 법칙. 안 어렵지 얘들아? 그럼 보일이 어떻게 이거를 찾아냈냐? 이딴 현상을 시험에 이것도 나와요 시험에. 보일이 처음으로 찾아낸 실험이 J자 유리관 실험에 부르는데 이 유리관 실험 뭐냐면 이 유리관에다가 수은이라는 물질을 넣어. 여기 안에 공기가 차 있어. 근데 봐봐. 수은을 넣었는데 여기다가 수은을 예를 들어 볼게. 50ml를 넣었어. 근데 50ml 넣었을 때 부피가 뭐 한 2ml 줄어든 거야. 근데 똑같이 50ml를 더 넣었더니 부피가 얼마만큼 더 줄었을까? 2ml. 이게 뭐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 얘들아? 봐봐. 얘들아 수은을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지금 이 공기를 누르는 힘이 세지 않죠? 봐봐. 얘가 누르면은 눌러서 이렇게 누르지. 그치? 그럼 봐봐. 50ml일 때 2ml 누르니까 50ml만큼 더 누르면 2ml가 더 줄을까 안 줄을까? 줄겠죠.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야. 보일이 이렇게 찾아냈어. 실제로 이렇게 실험한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이 풍선에 대한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아까 결론쌤이 기압하면서 보일 법칙이 이미 말한 거야. 자 정리해볼게. 너네 압력이 영어로 뭐라고 본다 했지? 기호로 pressure P.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커져 안 커져? 내부가 커지지. 부피는 얘들아 혹시 이름만 들었어? 얘들 볼륨이라만 들어왔어. 볼륨. 그래서 압력이 약해지면 부피가 커지고 이번에는 압력이 자 볼게 얘들아
이번에는 봐봐. 외부의 압력을 봐. 이 풍선을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은 공기의 힘이 세지 않죠? 세지. 이때는 다시 풍선이 어떻게 될까? 풍선이 작아졌지. 그거야. 이번에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겠지. 봐봐 얘들아. 힘이 증가한 만큼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한 만큼 부피가 증가하잖아. 압력이 봐봐 똑같아. 봐. 압력이 자 50mm 50mm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압력을 쌤이 1 할게. 너 1이겠지. 그 압력을 2배로 높이면 부피는 몇 배 줄였어? 2배. 봐봐. 곱하기 2 나누기 2 하면 몇이야? 똑같죠? 1이죠. 똑같아. 압력을 5배 줄이고 압력을 5배 들였어. 곱하기 5 나누기 5. 잠깐 반대로 줬다. 미안하다. 반대로. 반대. 압력을 나누기 5 그럼 부피가 곱하기 5 되지. 그럼 항상 똑같아. 1이죠. 그치? 자, 어렵지 않아 얘들아. 자, 원래의 부피가 50ml 했다 할게. 1기압일 때. 그럼 항상 여기서 봐봐. 얘들아 봐봐. 여기서 지금 반대죠 얘들아. 5기압일 때 10 부피를 할게요. 자, 압력을 얘들아 쌤이 2배로 낮췄어. 맞지? 그럼 부피 몇 배 감소해야 돼? 2배가 증가하겠지. 맞지? 누르는 힘을 약하게 했으니까 내부가 이게 안 이겨. 이기니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배로 감소하면 2배로 증가하겠지. 어때 얘들아? 항상 곱 뺐을 때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이호식이 나온 거야.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일정한 수가 성립한다 해가지고 C는 뭔지 참 얘들아 컨스턴트라 해가지고 컨스턴트가 맞아 끊임없는 뭐 변화가 없는 또는 항상 똑같은 수라 해가지고 C라는 말 써요.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모의고치 별로 안 어렵지? 맞지? 문제를 볼게 얘들아. 문제 그래프가 항상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단골이야. 너는 수학에서 어떠한 X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Y가 변할 때 그래프를 이렇게 쓰지. 맞지? 얘들아 근데 아직 X랑 Y는 의미가 있어 없어 아직? 의미가 없지? 자 해볼게 얘들아. 봐봐. 쌤이 X를 뭐랄까 압력이라 할게. 프레셔. Y를 부피라 할게요. 자 내가 1기압을 가했을 때 압력을 1기압 가했을 때 부피가 30이라 할게요. 그거 생각해봐봐. 압력이 얘들아 3배로 증가하면은 부피는 몇 배 감소할까? 3배 감소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더라? 3등분 어렵네. 3등분. 그치. 2기압이면 얘들아 몇 배 감소할까? 나누기 2가 감소했지. 뭐 얘들아? 반비례 그래프지 맞죠? 맞잖아 반비례. 그래서 요 그래프 당시 시험 나오고 당연히 항상 어딜 곱하다 항상 30 유지가 돼야 한대. 30 항상 30이지 맞지? 왜? 내가 힘을 가한 만큼 부피는 반비례하게 감소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얘들아 별로 안 어려우니까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너희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봐봐. 이런 게 시험 나와 얘들아. 보일 법칙이 이 정도 하면 끝내면 되는 거고 샤를 법칙인데 샤를에 대한 어떻게 하면 샤를에 따른 과학자 이름이고 그리고 이 샤를이 보일은 압력과 부피 관계를 해석했다 하면은 샤를은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해석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반대로 온도로 나타낼게요. 온도 temperature T 온도는 알지 얘들아? T 봐봐 너희들 문제는 이렇게 문제 봐봐. 만약에 온도가 0도씨인데 얘들아 0도씨일 때 부피가 0이 되는 거 말이 된다 안 됐어? 안 되지? 그 얘들아 무조건 어디에다 점을 찍어야 돼 무조건? 원점 위에 찍어야 되더라 했지?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부터 온도가 자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입자의 움직임도 활발해질까 둔해질까? 활발해지겠지. 얘들아 온도는 왜 우리가 표시하는 거야? 열이라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열에 대한 척도를 알기 위해서 온도라는 개념을 쓰는데 근데 얘가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입자가 그만큼 비례하게 활발해지잖아. 그래서 비례하게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가. 온도를 가한다, 열을 가한다. 그럼 입자가 움직임이 비례하게 활발해진다. 입자가 비례하게 활발해지면서 사이가 어떻게 돼? 빠르게 활발하게 부딪혔을 때가 많이 벌어져. 둔하게 부딪혔을 때가 많이 벌어져.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다 했어 얘들아. 거의 다 했어. 그래서 만약에 부피가 0도일 때 30ml 했을 때 예를 들어 온도가 자 문제 맞춰볼게 얘들아. 만약에 온도가 예를 들어 2.5도라 할게요. 이때 부피가 쌤 예를 들어 뭐 45ml 증가할 때 할게. 그럼 만약에 5도 증가했으면 부피는 얼마만큼 증가할까? 비례가 증가하니까 Y값 어떻게 돼? Y값 부피값 비례하니까 얘들아. 풀어봐 빨리 얘들아. 6 30도 0도 30도야 기체가. 근데 온도를 2.5도 올렸는데 부피가 15 증가했어. 봐봐 비례한다 얘들아. 뭔 뜻이야 얘들아 수학에서 X 증가하는 분의 Y 증가하는지 항상 일정한 증해 일정하죠 맞죠 수학에서. 그래서 15 2.5 증가할 때 15니까 똑같이 2.5 증가하면은 그럼 부피 몇? 안 어렵죠. 그냥 얘들 혹시 1차 함수 안 배운 사람 있어? 없나? 1차 함수를 해석하면 돼. 1차 함수에도 비례야. 비례식이 1차 함수고 1차 함수를 해석하는 게 이거야. 안 어렵죠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좋은 줄 알아? 봐봐 문제 놓게 얘들아 맞춰봐. 자 2억 7,520 이렇게 할게. 2억 7,520 천 온도라 할게요. 자 이때 부피가 얼마나 증가할 것 같아? 자 어렵지 않아 얘들아. 자 기울기가 얘들아 몇이야? 수학에서 기울기는 A라고 부르죠. X 증가하는 분의 쌤들 수학 들어봐. 어렵지 않아 얘들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잖아. 근데 X 값은 쌤이 뭘로 지금 의미로 구했어? temperature. Y는 쌤 뭘로 의미로 구했어 얘들아? 볼륨. 그치? 온도가 2.5도 증가했을 때 얘들아 이 뭔 표시냐? 변화 상큼 변화. 로마 숫자로 변화를 뜻이 변화. 2.5도 증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몇 도 증가해? 부피가 몇 도 증가해? 15. 이게 기울기지 맞지? 간단히 해볼게. 이런 어떻게 되더라? 이런 어떻게 그냥 귀찮으니까. 자, 22.5분의 15라는 기울기가 있죠. 이 기울기는 다르지 항상? 안 다르죠 맞죠? 자, 2.5도당 15ml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억 7,520 천도일 때 부피를 알고 싶은 거지. 맞지? 얘들아, 부피 어떻게 알아? 봐봐, 이렇게 할 수 있죠. 기울기가 온도 변화량분의 부피 변화량이지.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어려우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 내가 원하는 X 증가량을 곱하면은 Y 변화량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이거 뭐야? 나타내볼게. 얘를 쌤이 기울기 A라고 한다 했지. A에다가 내가 원하는 X값 곱하면은 Y값이 튀어나와. 이게 바로 1차 함수라고 불러요. X에 대해서 Y가 변화가 일어났지. 원인에 의해서 Y가 변하는 거를 펑션,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Y는 AX가 부르는데 Y는 볼륨, A는 기울기지 맞지? 온도 변화분의 부피 변화지 맞죠? 이때 내가 원하는 온도 변화 몇이야? 2억 7,520 천 도지 맞지? 그럼 곱하면은 봐봐 생각해봐.
얘가 2.5도분의 15mm였지, 맞지? 그러면 봐봐. 곱하면 얘들아 도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면서 부피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조금 더 쉽게 해볼까 얘들아? 너희들 어려우니까? 봐봐. 2억 5천 하지 말고 2.5도당 15mm면은 5도 올라면 부피에 몇 증가하는 거야? 30. 안 어렵지 얘들아? 자, 시험에서 얘들아 우리가 학교에서 몇 도일 때 부피가 몇 증가하는지 적을 수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 기울기를 우리가 안 다음에 걷다가 그냥 x 변화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어렵나요? 어때? 괜찮아? 괜찮아들아? 오케이. 자, 시험에 나올 거 얘들아 딱 하나만 더 할게. 너도 혹시 뭐더라 그거?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 중에 나이도 나오는 드라마 뭐지? 본 사람 있어? 나이요? 나이도 있잖아. 있지? 그 약간 그 드라마에서 그 약간 청춘 드라마인데 나이도가 뭐 그건 것 같아. 맞아, 그건 것 같아. 거기 옛날 그 드라마에서 얘들아 그 약간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이름이야 나이도가. 어쨌든 거기 보면 옛날 그런 뭐랄까 배경이란 말이야. 근데 쌤 때도 쌤 할머니가 1900년대 초니까 쌤 증조 할머니가 1800년대 살아난 거야. 와. 나이대가 쌤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 증조 할머니 집에 뭐가 있었냐면 대부분 다 있었대. 오줌 싸개 인형 있어요. 거기 나와요. 거기도 저 그거 있는데요. 있어? 집에 있는데요. 집에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그러니까 옛날에 약간 유행이었는데 옛날에 이거 없었으면 약간 뭐랄까 1800년대 때 찐따라고 불렀나? 증조 할머니가 약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은 약간 집에 뭐랄까 집이 아니래. 어쨌든 이름만 썼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친구야. 당연히 돌아가셨잖아요. 1800년대 사람. 어. 당연히 어쨌든 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줌 싸기 인형이 시험 나와.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야. 어렵잖아. 봐봐. 자, 너희들 오줌 싸기 인형 원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오줌 싸기 인형 안에 뭐 이렇게 공간이 있어. 비워놨어. 근데 오줌이 나오는 걸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막 부어. 뜨거운 물을 막 부으면 어떻게 돼? 이 공기가 어떻게 돼? 빠져나가 이렇게. 빠져나가. 오줌 나가는 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그럼 공기가 빠져나가지. 활발해지니까. 근데 이 다음에 바로 차가운 물을 넣어버려. 그 차가운 물에 바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빠져나온 공기만큼 이 부피만큼 여기 오줌 나온 구멍으로 오줌이 쏙 하고 들어와요. 진짜 오줌 아니고 물이야. 물인데 오줌처럼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물을 충전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할게 얘들아. 첫 번째 순서에 대신 나와. 뜨거운 물을 붓는다. 그럼 공기 나갔나 하더라? 오줌 구멍으로 나가죠? 그러면 여기에 부피가 빠지겠지. 그럼 봐봐. 빠진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뜨거운 물 넣는다. 두 번째 차가운 물 넣는다. 그러면은 차가운 물을 넣으면은 부피가 갑자기 확 감소하면서 오줌이 쏙 들어가요. 그럼 자, 세 번째 다시 이 오줌 싸기 인형 꺼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머리 쪽에 부어주면 돼. 봐봐. 오줌이 충전이 됐어. 근데 완전히 다 충전하지 못해. 왜? 물이 과하게 들어오려면은 무게가, 그러니까 중력이 그만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줌이 다 차지 못해. 그래서 안에 공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공기 움직임이 어떻게 되더라? 활발해지. 샤르 법칙 기억나더라? 네. 그러면은 온도가 증가한 만큼 부피가 비례해 증가해? 친구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줌 구멍으로 오줌이 또또또또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어렵지 얘들아? 자, 얘들아, 요게 옛날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냐면 이러요. 봐봐, 얘들 봐. 자, 달이야, 밤이야. 밤일 때는 얘들아 오줌 싸기 인형 뭐 이렇게 있어. 오줌 싸기 나간 곳이야. 근데 밤에는 얘들아 차갑잖아, 춥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 있던 물이 차 있어 얘들아. 물이 차 있던 애가 오줌이 여기 안으로 충전되면서 물이 낮아지지. 맞지? 낮아지지. 낮아지면서 오줌 충전돼. 근데 봐. 자, 밤이 지났어. 해안이 떴네? 그럼 물이 낮았잖아, 맞지? 물이 이렇게 낮았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럼 다시 물이 어떻게 되더라? 뜨거운 햇볕 때문에 여기 안에 있던 공기가 활발해지면서 활발했지? 다시 오줌 어떻게 되더라? 밀쳐내는 거야. 맞지?
이런 원리야. 괜찮지? 네, 쌤. 네. 어? 이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지금 자 봐봐. 얘가 지금 전기가 필요해 얘들아? 아니요. 지멋대로 하고 있지. 자, 기억해 얘들아. 태양이 떴을 때는 오줌이 나오고 달이 떴을 때는 오줌이 다시 충전된다. 이거 기억해줘야 돼 얘들아. 오케이. 끝이야? 이것도 샤넬 법칙이니까.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이런 것도 시험 나오는데 얘들아 일반적으로 얘들아 공기 있잖아 공기. 공기는 얘들아 평상시 온도에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로 돼 있는 걸까? 힘이 세기 때문에 공기로 돼 있는 걸까?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공기돼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이것만 보실 거야. 좀 들어봐. 자 그래서 얘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 공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너무 작고 사이가 머니까 맞지? 그래서 이 공기를 가깝게 만들려면 온도를 얼마나 많이 낮춰야 될까? 아니요. 많이. 넌 드라이 아이스가 뭐야? 이산화탄소를 얼린 거지. 네. 온도 몇 도 필요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200도 가량 넘는 거야. 와. 너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소로 끄는 애들 소로 끄는 애들은 보통 공기인데 이 공기 애들을 온도를 낮추면은 실제로 매우 온도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막 뭐 액화된 질소, 뭐 액화 질소 이런 말 나오면은 온도가 매우 낮으니까 절대 손 만지면 안 되고 실제로 걷다가 풍선을 갖다 대면 풍선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빠르게 찌그러져. 본 적 있어 혹시? 얘들아? 없어? 신기해요. 풍선이 빵빵 있는데 드라이아이스 갖다 대잖아? 한번 그뭐 베라나 이런 거 시켜 먹었을 때 드라이아이스다가 풍선에다 갖다 대봐. 풍선이더라. 진짜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어. 왜? 무슨 법칙 얘들아? 무슨 법칙? 그렇지. 샤르리죠. 온도가 감소한 만큼 부피가 계속 감소해. 근데 드라이아이스는 온도가 매우 낮아? 맞아요. 매우 낮아. 매우 낮아. 마이너스 200도 안 되잖아. 맞지 얘들아? 자 얘들아 지금 이까지만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조금 쉬었다 얘들아 문제 풀게. 좀 쉬자 얘들아.